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주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10월 9일, 10월 10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화는 10월 9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한글날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또 비방울도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태극기를 달까 말까 하다가 또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안 달았는데, 비가 오다 말다 한다고 그랬는데 비는 안 오네요. 태극기를 달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들을 쭉 보니까 태극기 달려 있는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워낙 좋지 않았었고요. 또 한글날 같은 경우에는 국경일로 생각을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극기를 많이 안 다시는 것 같은데, 국경일에 태극기를 좀 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나 또 뭐 그런 또 행사가 있을 때는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2002년에 태극기 엄청 많이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 나가면은 뭐 태극기나 김치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 그러는데요. 평소에도 좀 태극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기나 어떤 국가에 대한 자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어떤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역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상황도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1년 내내 태극기를 다는 곳도 있어요. 전라남도에 완도군에 가면 소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소환도라는 섬은 1년 내내 태극기를 달아요. 그래서 섬의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집에 집집마다 국기 개양들을 설치해 놓고 아마 면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극기가 다 달려 있는데 처음 가본 분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태극기가 많이 달려 있냐, 오늘 무슨 날이냐. 그래서 뭐 날짜를 보기도 하는데 1년 내내 걸려 있습니다. 그 섬이 조그만 섬인데 과거에 일제시대죠. 독립운동이 굉장히 강성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뭐 전국에 3대 강성 독립운동이 일어났었던 곳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 조그만 섬에서 거의 뭐 섬 주민의 3분의 1 정도가 불령선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지정이 됐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갑자기 태극기를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태극기를 뭐 개양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초등학생들한테나 할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우리도 이제 뭐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죠. 대선 후보들이 압축이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오늘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은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죠.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 서울의 결과가 나오면은 뭐 나오겠죠. 50% 이상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 후보로 선출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대장동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데,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유권자들, 일반 시민들도 내로남불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의심을 받았을 때는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편이 그랬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욕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쉬운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뭐 그거야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 그리고 뭐 그쪽에서 이제 결정을 할 거니까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됐죠. 윤석열,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원희룡 지사가 됐어요. 뭐 원래는 이제 최재형 쪽이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황교안 전 대표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원희룡 지사가 되면서 깜짝 스타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 유력하겠죠. 둘 중에 이제 한 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전에 이제 대통령 후보였었죠. 뭐 여러 가지 또 지지율에 그 상승하는데 좀 걸림돌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주변에서 그런 또 구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재밌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권은 뭐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 이낙연 두 분, 그리고 야권은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쉬운 건 최근에 그 대권 주자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뭐 호감도가 지지율의 절반도 못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호감이 지지율의 배 이상이 되는 그런 그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선이 클린턴과 트럼프가 붙었었던 미국 대선의 재판이 아닌가,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비호감이 덜한가 그거에서 이제 표가 갈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론조사의 추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진보층의 지지자들이 더 답변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조금 걸러서 그 판단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국민들의 그 인식은 정말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될 만한 후보가 잡음도 없고 정말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 불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그 굉장한 실망감과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시기도 됐고 최근에 또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은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선 테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대선 테마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었는데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앞으로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입니다. 2020년 525.83% 누적이 됐고요. 2021년은 9월에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600%를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마감할 때 원래 목표가 1000% 이상 마감을 하는 거였는데 뭐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종목이 크게 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할 일은 최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최상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고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죠. 약간 좀 고생을 했는데 뭐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짧게 손절하는 종목이 나온다는 건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은 지수가 빠지면은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손절을 안 하고 기다리다가는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짧게 손절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새롭게 들어가서 지수 반등할 때 크게 먹으면 되니까 크게 불만은 없고요. 또 금요일에 종목 보유한 종목 뭐 두 종목 정도가 급등을 해주면서 분위기는 또 좋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결과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내입니다.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자하고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합니다. 문자는 하루 종일 계속 장 끝날 때까지 장 시작 전부터 전달하고요. 게시판은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에다가 투자 전략을 게시를 해서 뭐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개월 44만원입니다. 종목 위주로 지금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문자만 받아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까 전업, 직장인 다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실 건데요. 앞으로 장 그리고 내년 장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리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인데요.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결국 3000이 깨졌죠. 3000 깨지고 2900선 근처까지 갔는데요. 지난주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기대를 한다. 그런데 3000이 깨지면은 2950이 기본이고 2900선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냐? 과매도가 나온다 말씀드렸는데요. 과매도가 나왔어요. 결국은 수요일에 2908까지 하락했다가 목요일, 금요일 반등을 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반등을 했는데요.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수치까지 갔고요. 그리고 반등도 나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는 좀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3000을 살짝 이탈했다 반등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끝날 것이다 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대로 나왔어요. 어쨌든 예상했던 흐름이긴 한데 지수가 약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고생했던 한 주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 보면은 역시 소극적으로 좋지 않았었죠.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좋을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었었고요. 수급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어요. 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 화요일, 수요일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이건 그 심리적인 부분이 커요. 그리고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이 그대로 나왔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미국 시장은 버텼는데 한국이 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건 심리적으로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단기에 가격 멜트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약했어요. 상당히 약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대형주들은 강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좀 튀어오른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수급 보면은 삼성전자가 좋지가 않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걸 봤을 때는 수급도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뭐그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서연 뭐 홍라이 여사 뭐 다 이렇게 주식을 매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속세 납부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량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장 끝나면 아무래도 블록 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아 생각을 하는데요. 수급적으로는 뭐 대주주들이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닌데 크게 이렇게 계속해서 밀릴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그 수급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는데요. 단기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다. 미국 시장은 계속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121선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미국은 버티거나 반등하는 그림이 유력하고요. 한국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악재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선반영이 됐어요.
테이퍼링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또 헝다그룹 파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그 의회 승인 이게 나지 않아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죠. 어쨌든 뭐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의회에서는 11월까지 보류하기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헝다그룹이나 이런 것들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제는 좀 제한적이다. 그런데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다가오면은 또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갈 것이라고 그 예상을 하는데요.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따져봐야 돼요. 연준이 하도 말을 자주 바꾸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테이퍼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요. 결국은 해야 되는데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국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반등하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크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그 저점에서 횡보할 수는 있는데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웬만하면 반등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버티는 그림이 유력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종목은 그래요. 지금 뭐 테마주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인데 정치인 그리고 2차전지 코로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치인 테마는 아무래도 대선이 다가오니까 역시 조금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많이 앞서고 있는데 불안한 면이 많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야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어떤 그 뭐 이 사람이 이게 죄가 된다 그럴 만한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선 있을 때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윤석열, 홍준표 두 개 이렇게 종목들이 좀 조정이 컸을 때는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두 종목 말씀드렸었죠. 대유 AP 그리고 이 종목은 가격 메리트 발생을 했어요.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M게임 자, 이것도 가격 메리트 좋죠. 단기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신규 종목은 두 종목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원이에요. 세원 이것도 리비안 상장 관련주인데 2차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받아주면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아래쪽에서 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AB프로 바이오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노리던 종목인데 좀 아쉬워요. 여기에서 한번 고민했었고 여기에서 고민했었는데요. 두 번 놓쳤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한 번만 내려와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혹시라도 가격이 내려오면은 접근을 해 보시면은 충분히 뭐 단기 매력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기의 움직임이 괜찮은 그런 종목들이니까 가격이 왔을 때 접근을 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방송 내용은 순서는 다 끝났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니까 잘 판단을 해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시끄럽습니다. 정치적으로 되게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아쉬워요. 왜냐면은 참 이 깨끗한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의 어떤 정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고의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국민들이 그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안 했을 때는 일종의 심판이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워낙 그 흑 아니면 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요. 대한민국이 역시 정치 쪽에서는 선진국으로 가기는 아직까지 멀었구나. 뭐, 누가 그랬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왔는데, 정치는 후진국도 아니고 아프리카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아프리카 수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기준도 없고, 뭐, 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험담하고 상대편 깎아내려가지고 어떻게 그 당첨이 될 것인가, 그거 당선이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쉽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어떤 그 좋은 그 정치인을 선택하는 그 눈을 더 길러가지고 잘 뽑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최상의 선택이 안 된다고 하면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요. 정말 참 암울하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그래도, 나라 그 곳곳에서 국가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믿음을 가져보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평택촌놈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